오늘은 실기를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내일 실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는 실기는 뭐냐면, 예, 그 어저께 좀 여러분들 그 분계가 좀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관련 챕터를 하고 계속 이제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에 옮겨 적는 분계를 할 거예요. 됐죠? 그게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부터 이제 유인물도 새로 날아들어가지고 각 챕터마다 기본적인 분계 끊는 거 있죠?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시죠?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녹화를 해가지고 동영상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왜냐면 거기 해설이 좀 없거든요. 아시죠? 해설이 없고 제가 답안을 올려놓을 건데 해설이 없어요. 해설이 없으니까 제가 동영상을 별도로 그 녹화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분계가 회계에 전부 다예요. 알죠? 회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분계가 답니다. 아시죠? 그래서 분계는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출제 잘합니다 하는 거 진짜로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죠? 네, 그렇다. 예, 그렇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자, 교재는 26페이지입니다. 자, 교재는 26페이지고요. 뭐야? 자, 교재는 26페이지고, 자, 우리 이제 유동자산을 할 거예요. 이 유동자산 챕터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다 계정이라고 했죠, 계정.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분계를 끊을 때는 여러분들 계정 과목 상세한 이름들을 끊어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당좌 자산이든 재고 자산이든 전부 다 있는 계정들이에요, 계정들. 아시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고요. 우리가 당좌 자산이 있고 재고 자산이 있는데 일단 여기 당좌 자산 할 거고요. 당좌 자산은 보유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했었죠? 보유 목적이 없는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 자산 아닌 나머지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것 중에서. 자, 해보죠. 하나하나씩. 여기서 잘 짚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 2급에서는 중복되는 거 잘 선생님들이 안 해줘요. 아시죠? 여기 여러분들 회계 1급에서 배우셨죠? 넘어가는 시간 부족 때문에. 아시죠? 여기서 잘 하셔야 돼. 자, 보시면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일단 여러분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첫 번째인데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유동성이 가장 빠른 거는 뭐니 해도 현금이에요, 여러분들. 현금은 현금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유동성이 빠른데, 우리가 여기 제목 보시면 약간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주주하고 채권자로 한정하죠, 여러분들. 근데 주주하고 채권자가 회계를 잘 몰라요. 맞죠? 회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뭐 외상 매출금하고 가드럭을 합쳐서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통합해서 알려준다면서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2월 31일에 우리가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통합하는 애예요. 현금과 비스무리한 애들이다 이런 느낌 주는 거예요. 현금과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봐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시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에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는 용도로 작성한다라는 거 좀 외워주시고, 뭐 하나씩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뭔지. 자, 첫 번째 여기 현금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여러분들 현금은 지폐하고 동전만 현금이라 부르죠. 그쵸, 여러분들 열심히 할게요. 반응이 좀 많이 없어서. 그냥 집중하시는 거죠? 믿을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폐하고 동전을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요. 잘 들으셔야 돼. 근데 회계는요, 지금 당장의 지폐나 동전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지폐나 동전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얘도 현금처럼 봐줘요. 이거를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현금처럼 봐요. 아시죠? 자, 여기는 말문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 여기 두 번째 점에 통화내용 증권이라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통화가 지폐나 동전이잖아요. 지폐나 동전 대신에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럼 지폐나 동전 대신에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얘네들도 현금으로 봐주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말문제만 챙기시면 돼요. 개정방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문제만 챙기시면 돼요. 보시면. 자, 자기압 수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수표입니다. 자기압 수표.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 있죠, 여러분들. 그거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현금 아닌 거예요? 현금처럼 보죠. 맞죠? 그래서 자기압 수표 당연히 현금이고요.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타인 발행 감자 수표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 예금하면서 설명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송금한 증서, 우편한 증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고 옛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이라고.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 옛날에. 아시죠? 근데 ATM 이런 거, 폰뱅킹이라든지 ATM 이런 것들은 없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어머니께 엄마 1000만원만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옛날에 이렇게 보냈었겠죠. 그냥 우체통에다가 1000만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전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잘못 가면 난리 나는 거죠.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면 다른 사람들은 이 웬 떡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1000만원을 저한테 보내실 때 우체국에 가셔가지고요 1000만원을 예금하시는 거예요. 그럼 1000만원을 예금하면은 그 증을 줍니다. 1000만원을 예금했다라는 증을 우리 우체국에서 줘요. 되시겠어요? 그 우체국에서 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증을 어머니께서는 이제 넣으시는 거예요, 우체국. 근데 만약에 잘못 배송됐어요. 근데 만약에 잘못 배송됐더라고 하더라도 잘못 받은 사람은 그건 증을 받는 거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 증을 또 다른 우체국에 찾아가서 본인의 신분증 제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신분증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만약에 증이 없으면 두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이 제가 아니니까 그걸 찍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저를 찾아주거나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제가 못 받았어. 그 어머니한테 엄마 다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 어머니는 다시 수수료 일정 수수료 우체국에 주고 다시 저한테 증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우체국끼리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증 확인하겠죠? 맞죠? 그럼 저는 그 증을 받았어. 근데 그 증이 지금 현금이에요? 현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증을 제 신분증과 함께 또 다른 우체국, 제가 거주하는 인계동에 있는 우체국에 가가지고 그 증을 제시하면 현금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편한 증서가 송금한하고 우편한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송금한 증서하고 우편한 증서는 현금처럼 봐주겠다는 거 지금 당장에 현금이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동사채 이자표.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좀 바꿔주셔야 될 개념이에요. 들어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사채라고 하면 그거죠. 내가 돈을 갚았는데 갚은 돈보다 원금이 더 늘어나요. 맞죠? 난 분명히 100만원 갚았는데 200만원 더 늘어나잖아요. 맞죠? 그거는 우리가 개인 사자 써가지고 사채라고 불러요. 개인한테 빌린 거. 높은 이자율로. 아시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계하실 때에는 사채는 그 사채가 아니에요. 회사가 많은 돈이 필요해요. 회사가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은행한테 이자 주는 게 너무 많아요. 또는 회사가 좀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은행이 돈 안 빌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요. 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야, 돈 빌려줄 사람을. 그렇게 발행하는 걸 우리가 사채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들 좀 질문이요. 그럼 사채는 우리가 회사가 저 얼마 빌리고요, 몇 % 이자를 줄게요 라고 약속한 증서거든요. 되셨죠? 그러면 회사가 사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발행을 하면 발행하는 회사는 채권자일까요? 채무자일까요? 저 채무자이면 잘하셨네. 맞아요.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조심하실 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부채 가서 메우실 거예요. 여기는 번지 잘 찾아가셔야 돼요. 아시죠? 우리가 지금 하는 동네는 자산이잖아요. 그죠?
자산이니까 이 자산 동네는 사채를 취득한 사람이 돈 빌려준 거죠. 돈 빌려주고 증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채를 취득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 빌릴 때 은행에서도 돈 빌릴 때 만기 정해놓죠. 뭐 3년 내지 5년 이렇게 정하잖아요. 사채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버리세요. 사채도 일반적으로 회사가 만기가 일상생활에서 3년 내지 5년 정도 돼요. 3년 내지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채를 취득을 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의 돈은 아니죠. 맞죠,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올해 1월 1일에 사채를 취득한 거예요. 올해 1월 1일. 아시죠? 올해 1월 1일에 사채를 취득을 하면 그 사채가 때가 돼야 나한테 현금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그냥 필요한 것만 적어 놓을게요. 예를 들면 자, 회사가 1,000원을 빌리기로 했대요. 1,000원을 빌리기로 했고요. 언제 사채를 발행했냐면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채를 언제 발행했냐면 X1년 1월 1일에 발행을 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자율은 10%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너무 좋죠. 그렇고 그 다음에 만기는 3년.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회사는 내년 말 1월 1일 날 발행했으니까 우리가 이자라고 하면 1년 뒤에 받는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럼 이 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3년 뒤에 원금 1,000원 갚고 3년 뒤에 1,000원 갚고 내년도 말 이자를 100원씩 꼬박꼬박 지급하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전자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전자가 없었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이 사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속된 말로 지읒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정말 큰일? 뜻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읒된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자표라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채 옛날 지금 말고 사채에 이렇게 이자표가 우리가 우표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뜰 수 있도록. 옛날에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X 1년도 말이래. 그리고 얘가 X 2년도 말. 얘가 X 3년도 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X 1년도 말치 띄어다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거래하는 은행에 가면 100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X 2년도 말이 되면 다시 그 회사에 가가지고 요걸 띄어다가 100원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날짜가 도래를 해야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만약에 X 1년도 말인데 내가 그 놀부심부여가지고 다 띄었어요. 다 띄어가지고 300원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주지, 100원만 주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해당 시기가 도래를 해야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아시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배당금 지급 통지표 볼게요. 자, 이것도 옛날이에요. 자, 이름이 읽다 보니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통지서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날라오나요? 아니에요. 그냥 통장에 쏘죠. 맞죠? 우리가 통장에 쏘는데 옛날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옛날. 아시죠? 그럼 옛날에는 내가 만약에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한 주당 만약에 1,000원을 주겠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10만원 받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주식 100주가 있고, 한 주당 1,000원이라고 하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김민국 주주님은 10만원의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땡땡 은행에 가셔서 이 통지서를 제시하시면 배당금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그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저는 이거 돈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왜 돈이냐면 제 신분증 제시하고 가면 되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우리가 현금처럼 보겠다라는 걸 여기해줘요. 되셨죠? 그럼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다음 중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리 현금성 자산 뒤에서 할 거예요. 어떻게 이론으로 출제를 많이 하냐면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이런 거 출제 많이 하고요. 두 번째,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이냐. 물론 주관식이 아니라 여러분 사지선다형 내는 거예요. 아시죠? 이 시간 안 해오시면 여러분 큰일 나. 아시죠? 잘 나오는 챕터란 말이에요. 아시죠? 자, 그럼 여기 참고가 있죠? 여기 보시면 결론이 얘네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시면. 자, 일단 우표를 우리가 현금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식당 가셔가지고 우표 제시해봐요. 어떻게 돼요? 어머니한테 김치로 맞겠죠, 여러분들? 회심이 되시면 그죠, 우표. 그 다음에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아마 좀 어리신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건데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그 동사무소 안 가고요. 민원 우리가 24시, 정부 24시에서 뽑으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 주민등록 뭐 초본 같은 거 떼려면은요. 동사무소를 가가지고요. 동사무소를 가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돈을 줬어야 됐어요. 동사무소에서 제가 만약에 초본 띈다라고 하면 이 초본이 효력이 있다라는 걸 우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우표를 붙여주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그러잖아요. 저 동사무소 정부기관이잖아요. 약간 거기서 200원 주세요.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 200원을 제시해서 우표를 붙이셔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쉽죠? 그럼 이것도 우표의 일종이니까 현금은 안 보겠죠. 되시겠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 여러분들 선일자 수표는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설명하려면 한 10몇 분 걸려요. 알죠?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근데 우리 시험 목적상은 이 선일자 수표는 여기에서만 존재합니다. 다른 동네 영향 안 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신용도가 낮아서 우리가 어음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막 CC, 뭐 AA 플러스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근데 걔가 막 CC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음 발행 못 합니다, 어음법에. 아시죠? 그럼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기업들이 선일자 수표라는 걸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음하고 선일자 수표는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기업이 내가 이 수표를 발행해서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신용을 입고해 주는 거거든요. 아셨죠?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선일자 수표 같은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거니까 어음 성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음은 발행하는 날 현금이에요, 외상이에요? 외상이에요. 아시죠? 외상이니까 이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닌 거예요. 되시겠어요? 졸리죠, 여러분들? 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넣었는데 괜히 넣어놨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림 넣어놨는데 별로.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요급을 얘기할게요. 자, 좀 유식한 척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통예금 통장 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내 지갑에 있는 돈은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고, 맞죠?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돈은 은행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주식한 척 하면 우리가 아까 했던 요 현금을 그 회계 영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캐시 온 핸드라고 불러요. 내 손 안에 있는 돈. 그러면 이 요금을 얘는 뭐냐면 캐시 인 뱅크. 은행에 있는 내 돈. 좀 무식한 척 해봤어. 영어 좀 하는 척 해봤어. 아시죠? 그러니까 일단 요구불 예금이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은행에게 돈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지불해야 되는 예금이다 이 뜻이거든요.
됐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시험에. 그러면 우리가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예금이 사용 제한이 찾는 사람 입장에서 없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금을 내가 마음대로 인출 못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어떨 때 그러는지? 내가 채무자예요. 근데 담보 잡힐 것도 없어. 그러면 은행이 최저 생계비 빼고 압류해 갈 수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최저 생계비 뺀 나머지는 여러분들 사용 제한이 있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맞죠? 우리가 현금이라는 게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될 게 사용 제한이 없어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예요. 사용 제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좀 이따 할게요. 그런 게 뭔지. 자, 일단 보통 예금은 뭔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예. 당좌 예금은 설명 좀 할게요. 자, 당좌 예금은 처음이시니까 설명 좀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당좌 예금 다 여러분 중요해. 계속 나와요. 당좌 예금. 뭐냐면, 자, 여기 옛날, 지금 말고 다 옛날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옛날에 여러분들 보통 예금 통장 옛날이래.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21살이니까 왜 웃으세요? 21살 맞아요. 얼굴 작아서 그렇지. 농담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심부름 시킬 때 가장 우리를 유인해서 하는 게 뭐예요? 심부름을 할 때 남는 돈으로 뭐 과자 사 먹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작시같이. 맞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수도요금 같은 거, 고지서를 어떻게 주시냐면, 은행에서 가지고 와요. 표정이 언제적 사람이 표정이신데? 오래되진 않았어. 거기서 고지서를 가지고 옵니다. 몇 개. 거기에다가, 금액 적고, 계좌번호, 다른 사람한테 송금할 때, 계좌번호 적고해가지고 창구에 가요. 대기를 탑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거기도 대기가 좀 길어. 좀 약간 바쁜 시간에 가면. 아셨죠? 근데 우리가 도시나 이런 곳이면 여러분 사람들이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짜증나.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다른 회사랑. 해야 되는데 내가 보통예금 창구에 가가지고 거기 계좌번호 쓰고 신분증 제시해서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은행에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셨죠? 그럼 1,000만 원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이다라고 하면 신한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하잖아요.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 마크가 찍혀 있는 뭐라 그러지? 포스트잇과 같이 좀 빈 수표책자를 줘요. 신한은행 마크가 찍혀져 있고 위조할 수 없게. 그러면 내가 그걸 우리 수표책이라고 하죠. 수표책? 무시하시니까 넘길 수 있는 거. 그럼 제가 빈 수표책, 신한은행 마크가 찍혀져 있는 빈 수표책을 받아오는 거예요. 제가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럼 제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 예금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은행하고 약정합니다. 신한은행한테 제가 이렇게 제가 얼마라고 써주고 그걸 수표책자를 받은 놈한테만 대금을 지불해주세요라고 은행하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건을 600만 원에 파셨어. 제가 아까 1,000만 원 예금했잖아요. 그럼 제가 60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송금하려면 보통 예금이라고 하면 제가 은행 가야죠. 보통 예금이라고 하면. 근데 제가 수표책자 받았잖아요. 거기서 직접 600만 원 이렇게 쓰고 제 사인하고 여러분 넘겨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표를 받으신 거죠. 수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대금을 결제를 하시잖아요. 수표를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증 제시하죠. 그럼 신한은행에서는 신한은행 마크가 찍혀져 있고 그 사람의 사인을 교환하거든요. 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래하는 신한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6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뭐로 찾으시는 거예요? 현금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예금 잔고가 1,000만 원에서 여러분 제시하는 순간 600만 원이 감소하는 거죠.
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수표를 약정한 거래처한테만 주세요라고 하는 거 당좌예금 통장이라고 불러요. 기업에 좀 거래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중요한 게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다 중요하다. 보시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수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실기에서 잘 나오는 수표가 자기압 수표하고 당좌 수표거든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써준 게 당좌 수표예요.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자기압 수표를 준 사람이 있을 거고 받은 사람이 있을 거죠. 그렇죠? 그럼 자기압 수표는 여러분들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돈이에요.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10만원, 100만원짜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압 수표를 준 사람은 현금이 감사하는 거야. 맞죠? 자기압 수표 받았으면 그건 현금이 준다는 거야. 이건 쉬워. 이걸 틀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당좌 수표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이유는 이해하기 위해서. 보시면, 자, 그러면 당좌 수표를 방금 지급한 사람이 저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600만 원짜리 당좌 수표 줬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 뭐가 줄었어요? 그죠? 예금 잔고가 줄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당좌 예금, 이것도 자산이거든요. 예금 들어가면. 아시죠? 또 당좌 예금이 줄어요. 오케이? 근데 당좌 수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었죠. 여러분들은 뭐가 늘었어요? 현금이 늘었어요. 당좌 예금이 는 게 아니에요. 당좌 예금은 방금 제가 사례에서 제가 가입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당좌 수표를 받아서 신분증 제시해도 현금으로 찾아가신 거지. 그래서 주의하실 게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 증가한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오케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틀리거든. 특히 이거 현금 증가가 안 틀려요. 당좌 예금을 많이 찾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이거. 자, 그래서 다시 아까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통화대용증권의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안 했잖아요. 왜 현금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타인이잖아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거고. 근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 시험에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받았다 이렇게 안 줍니다. 절대. 어떻게 주냐면, 자, 우리 회사가 A야. 근데 이렇게 합니다. B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 타인이잖아, B가. 맞죠? 근데 여러분이 가끔 저한테 어떤 말 하시면 선생님 타인이 없는데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아셨죠? 우리 입장에서 다른 회사는 타인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것도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 할게요. 요거하고 좀 여러분 쉴게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안 돼. 혹시 저 새끼는 내가 피곤한 모습을 보면 쉬는데? 오씨, 완벽해. 피곤. 하시면 안 돼. 아시죠? 알죠? 제가 너무 착하단 말이에요. 저를 지금 희생해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셨죠? 착하다 소리 있어요. 계속 할게요. 보시면. 현금성자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게 우리가 정기 예금하고 정기 적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거든요. 근데 정기 예금하고 정기 적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기가 1년 넘어요? 1년 이내에요? 1년 넘죠? 근데 빨리 바꾸셔야 돼요. 회계는 정기 예금하고 정기 적금 만기가 1년 이내여야 돼요. 계정 과목. 그지 같죠? 맞죠? 근데 정기 예금이 만기가 2개월 남았대요. 내 입장에서는 곧 현금 될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맞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현금이 될 금융상품들 있죠? 맞죠? 여기 뭔지 몰라요. 양도성, 외금수 이런 거 잘 몰라요. 우리 이게 뭔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걸 대비하시는 뭔지 잘 몰라도 내가 취득할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현금처럼 가져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3개월 내면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정기예금 같은 거. 맞죠? 그래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이라는 대처가 안 써요. 현금이 현금 상태에 포함시켜버립니다. 만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이건 현금하고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되셨어? 무슨 말이지? 조심하실 거예요. 조심하실 거. 이거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예요. 이게 외국어가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우리가 12월 31일로부터 이렇게 장난을 쳐요. 아셨죠? 우리 유동자산하고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게 12월 31일 시점이었잖아요. 기억나나? 어저께인데. 그래서 조심하실 게, 내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아니 날짜가 기산이 돼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 특히 예금 같은 거 최근에 카카오뱅크인가? 그 만기 막 예금 한 60일짜리도 있잖아요. 잘 몰라? 저도 이런 사람 들어봐서 알았어. 해보진 않았고 정기예금 만기 막 2개월짜리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하실 게 취득 당시 해야 돼요. 알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꼭. 자, 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좀 말을 바꿔서 근데 여기 지금 변기에 앉았거든요. 쌌어. 근데 물 안 내렸네? 뷰가 좀 그래요? 물까지 내려야 완벽하지 여러분들. 좀 그렇잖아. 아시죠? 물까지 내려도 휴지가 안 닦았거든? 아시죠? 이어져서 그래. 이어져서 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저 여기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아시죠? 좀 봐봐요. 붓게 끊어야지. 우리 지금은 말로 내가 씨부린 거고. 맞죠? 차변 대변인지 봐야 되잖아 우리. 맞죠? 자, 보면은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감소한다고 했죠. 좀 이따가 이제 유임을 나눠드릴 거거든요. 밑줄 치면서 하려고. 자, 근데 우리가 보통예금, 당좌예금,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다 자산입니다. 맞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예금하고 적금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잖아요. 그럼 자산은 본래 위치가 어디예요? 차변이죠. 감소면 어디로 가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쓰는 거예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 그 PPT 띄울 때 계정 과목명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앞으로 몇 개는.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재료를 샀다라고 하면 여기에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명 적으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언급된 계정 과목을 적으세요 그 뜻입니다. 오해 마시길. 건물 샀으면 건물 써야 되는 거고, 토지 샀으면 토지 사는 토지 샀으면 토지 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타임 발행 당좌수표는 아까 받으면 현금이 는다라고 했죠. 현금은 성격이 뭐예요? 자산이죠. 그럼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그죠? 근데 증가하니까 차변이 됐죠. 그래서 차변. 자, 근데 시험에는 이걸 한 번 더 꼬아요. 뭘 어떻게 꼬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발행한 당좌수표 받았으면 현금이 늘었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 안 한 거예요. 제시 안 했어. 여러분들이 제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렇게 된 들어보시면 그림 거짓말하는 판 저를 용서해주세요. 때려주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시험에 나와서 그래. 보시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당좌수표를 줬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안 가신 거야. 은행에 안 가고 이 당좌수표를 들고 있어요. 아셨죠? 들고 계시는데 갑자기 여러분하고 거래하는 누구라고 A라는 사람이 있대요. 요 A한테 여러분들이 받으신 당좌수표를 다시 이렇게
상품을 구입해가지고요. 이 당좌 수표를 또 준 거예요. 이 상황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이에요. 저한테 받은 당좌 수표를 받아서 아직 인출 안 했어. 근데 그 당좌 수표를 A한테 준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때는 감수하겠죠, 뭔가. 여러분 입장에서 뭐가 감수할까요? 현금이 감수할까요? 당좌 예금이 감수할까요? 한마디 없네. 현금이 감수하겠죠,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처음에 당좌 수표를 발행한 저는 예금 잔고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선 당좌 수표 받을 때 현금처럼 생각하겠죠. 그걸 다시 줬으니까 현금인 줄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위치적으로 호환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죠, 이거. 보유하고 있던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이게 여러분들이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시 결제하면 여러분의 현금이 감사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현금의 감소 대변이 되겠죠. 하갈 때 현금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조차변 대정 방식. 그래서 진짜 마지막. 자, 됐어요. 10분 쉬었다가요. 자, 7시 40분이니까 7시 50분에 2교시 할게. 안녕히 주무세요. 네, 음악도 깔아드릴게.